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인데요. 부모님들께서나 양육자님들께서 주로 뭔가 친구들이 잘했을 때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냥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양육자님들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친구들도 말귀를 100%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짧고 명확하고 크게 반응을 해주면 친구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리 끼우기를 하나 했다. 그러면 잘했어.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우리 땡땡이 진짜 잘한다.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얼굴도 부벼 주시고 뽀뽀도 해주시면 친구들이 내가 이거 고리 끼우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고리 끼우기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리 끼우기를 할 때 고리를 친구들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이제 그냥 빼기보다는 주세요나 손 내밀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줬을 때 친구들이 손 내밀기 했을 때 고리를 줘요. 그럼 친구들이 고리를 끼우겠죠. 그럼 와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하이파이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손유희를 같이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말하기 싫어서 막 짜증 부리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참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반응이나 이런 느낌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크고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물건을 봤을 때 물건 보여주고 안 돼, 아니야, 안 돼요. 딱 목소리도 내려 깔고 단호하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고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 대역대가 목소리를 더 낮게 하면 친구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약간 떨림이 더 많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도 탁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해서 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쓰면 사실 크게 소용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돼. 이제 딱 낮게 이렇게 단호하게 지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안 해요. 말 안 듣는 친구들은 또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눈치는 사실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자, 대화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 친구들이 멀뚱멀뚱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조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친구들이 이제 굳이 친구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혼자 스스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튼이 흩날리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것도 인지적으로 친구들에게 굉장히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조금 쉬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지능을 발달시켜 준다고 학습지를 하거나 뭔가 교구를 계속 사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감각을 더 많이 발달시켜 주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려요. 스스로 이제 생존을 하려다 보면은 지능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상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오감각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감각을 발달시켜 주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능이나 언어적인 것들은 조금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을 살려주면 언어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능이 그런 감각이 이제 기초가 잘 다져진다는 얘기니까 너무 이제 지능 발달에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감각, 그러니까 같이 놀러도 다니시고
감각놀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응을 좀 어머니께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귀도 거의 반쯤 닫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반응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았을 때 친구들 사실 이런 볼펜에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친구들이 돌아가요. 그럴 때 이제 같이 눈을 마주쳐 준다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만져보라고 내밀어 준다거나 그러면 감각도 친구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감각을 느끼면서 친구들은 주의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친구들이 뭐 굳이 알 수 없는 옹알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옹알이를 한 번쯤 따라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좀 취해 주시면 친구들이 아 내가 뭐 이런 걸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반응이 오네 내가 또 다음에 또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9번째입니다. 9번째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주의 집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보통 장난감들이 장난감 있는 그 방 안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언어 자극을 주고 싶은데 주변에 관심 가지고 내가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언어 자극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수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가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이제 그 장난감 쪽을 바라볼 수 없게 고개를 이제 자리를 배치를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뒤를 획획 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방을 만들어서 장난감 한두 개만 들어가서 언어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장난감 박스 안에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친구들이 언어 자극을 받아들이기에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튼도 좀 쳐요. 밖의 모습이 보이면 친구들이 글로 시각적인 자극이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간판도 좀 움직이고 차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극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도 좀 치는 편이고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사실 크게 좋지는 않아요. 적당한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가 막 쿵쾅쿵쾅 울린다거나 그러면은 양육자님들께서도 밖에 큰 소리가 나면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차분한 환경에서 이제 뭐 한 30분,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장난감만 가지고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말르진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아직 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언어 자극을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주로 친구들에게 언어 자극을 줄 때 저희가 말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단어가 뭘까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단어? 보통은 엄마, 아빠, 맘마, 맘마, 뭐 마마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미음이나 비읍이나 이응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발달이 좀 빨리 되는데 입을 닫았다가 열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니까 친구들이 확실히 좀 많이 수월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에게 자극을 제일 많이 주는 단어들은 주로 뭐 빠빠 이거나 아니면 빵빵 이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
뭐 맘마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강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좀 많이 하니까 뭐 오를 한다거나 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강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는요, 뭐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친구들 이렇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오므려 주면은 친구들이 훨씬 좀 수월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 같은 경우에는 색종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불면 이제 종이가 날아가니까 친구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불면서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주기도 하니까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말르진 친구뿐만이 아니라 아직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주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르진 어머님들께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는 편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머님이나 이제 뭐 치료사분들도 생각보다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사분들께서도 이제 어머님들께 단순히 말로만 부모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이퍼로 작성하셔서 주면 어머님들께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순간순간 보면서 까먹지 않게 가정에서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어 자극이 센터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이제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이 언어 자극을 받게 되니까 말이 조금 더 빨리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은 항상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치료사분들도 항상 신경을 쓰실 거고 어머님들께서도 언어 치료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잘 듣고 집에서도 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